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최신 들어서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IP를 떠나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P라 하면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뭐 디자인권, 선필권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R&D 인력이라고 해서 주로 특허권하고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중에 이제 대기업에서는 어떤 걸 바라고 있냐고 하면 수많은 특허 가운데에서 특허 전략 분석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10년, 20년 뒤에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인재, 통학도를 이제 양성하고자 특허청하고 여기 한국통합칼리만하고 공동 주체로 지금 현재 매년마다 특허 전략과 발명 사업과 이두 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학 때 아르바이트 막 하면 월급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월급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50. 1회 상 받으면 얼마일 것 같습니다. 오? 알고 있네. 아 그래? 대통령상 1,500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은 친구. 박수 한번 주시죠. 작년에 그날 바짝 해서 유일하게 충남대 우리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친구가 이 친구가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 대학은 어떻게 했냐면 한양대학교 우수상 받았던 사람을 불려서 특허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쪽팔리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충남대에서 대통령상 만들자 얘기해서 작년에 대통령상 우리 학교에서 수상하고 우수상에 정의과, 정원아 TV 두 팀이 받고 장려상에 세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희라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장려상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알고 특히 현대전자, 삼성전자, 현대 이런 데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특허란 관점이 볼 때에 IP팀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냐 그러면 대기업에서 출제를 내요. 볼 때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IP 전략 중에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디를 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기전자 파트, 기계금속 파트, 바이오 파트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기전자 파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전자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방학 때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전공을 배웠던 것을 최대한 IP 특허를 분석하면서 전공 영역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함으로써 또 거기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 상을 받게 되면 100만 원부터 해서 최고상 1,500만 원까지 있는데 결국에서 우리가 또 상금도 받지만 거기에 들어간 상장도 받고요. 거기에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우리가 히스토리 적을 때 IP R&D에 관련해서 특허 전략을 러시아도 참여했다. 그런 데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지난주에 우리 경영학과 한번 설명했더니 이 친구가 나오고 이게 중복이 얘기를 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대통령 친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네가 그게 구체적이니까 방금 같은 거 얘기하고 출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나중에 1대1 멘토링 들어가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발명 사업화 부분에서 이 친구는 대상을 받았고요. 전체 대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상 받았고 특허 전략팀과 발명 사업화 중에 여러분들은 특허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죠. 특허 전략을 하는 발명 사업과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방학 때 바짝 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 투입되는 교육은 여러분들이 내지는 나중에 대기업 가죠. 대기업 가서 연수받아도 연수받지 못할 금액이나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 이거 교육시킨다고 해서 솔직히 많은 돈을 써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무교육 가게 되면 개인당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교육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작년에 저희 사업단이 생기면서 저희 사업단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방학 시작되자마자 바로 15주 동안 집중 트레이닝 들어갑니다. 여기에 트레이닝 들어갈 때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변리사들이 투입이 됩니다. 전부 수도권 앤드 제가 알고 있는 변리사들 선배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경험이다. 근데 작년에 저보다 끝난 다음에 느낀 뭐냐 하면 힘들다라고 그만둔 애들도 있지만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실사까지 가는 친구는 정말 좋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듣고 우리 교수님 이강훈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봐서 잘 배팅을 하게 되면 전공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박순용 학생한테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승윤아. 네, 말씀 잘 하셨고요. 네, 앉으시면. 네네네네. 그 전자과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작년에 선배들이 알았던 그분은 제가 바이오로다가 저기 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정현상이 아마 소리가 세 번째였을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 전자과 우리 선배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나가서 선배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학 때 굉장히 많이 해야 됐었는데 지금 박 교수님은 그거를 나 대신에 더더구나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1,000만 원가량 교육비를 내시면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작년에 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에 연수를 가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님 사업단에서 잘 지도를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사학년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주제로 되게 좋을 것 같고 3학년들은 더 준비할 시간 많으니까 좋은 상 받을 수 있고 네, 3학년 네, 알겠습니다. 소개받은 박성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올 시간에 여기서 펜퍼스티커 이거시아를 특명상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발명진흥회에서 만든 대회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요. 저희가 한번 보는 게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그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리가 여기 되게 화면이 다 보여가지고 빠르게 스킵하고 제가 입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말 그대로 특허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사회에 찌들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협동형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후원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나 정주련이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한국 발명진흥회를 통해서요. 그럼 저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그 문제를 풀어서 기업들에게 답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기업들은 저희가 제출한 답안을 이제 심사해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급을 나누고 거기에서 상위상을 받은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금을 후원해주고 그거에 이어서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취업 혜택을 주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거나 좋은 전략을 냈으면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원 기업이라고 해서 좀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삼성전자, LG리플, SBI, 현대자동차, LG가 정말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출연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곳에서 취업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서도 꽤 큰 기업들에서 취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대회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전략 수립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발명 사업 부분입니다. 우선 특허 전략 수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허 전략 수립 부분은 세부적 기술 규제에 대해서 국내외에 있는 특허들을 분석해서 IP 전략,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허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수립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연구 전략, IP, R&D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테스트는요,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팀 특허 추천해서
방안을 설립하고 개발 전략, PM 작성, 분쇄 가능성 조사, 대응 전략, 제안 같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소리일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을 듣고 나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감이 그냥 잡히실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2023년 이번에 출제가 된 문제들이고요. 문제가 되게 많죠. 아마 여러분의 전공이랑 정말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 문제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특허 전략 수립 부문 문제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특허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고 특허 맵을 작성하고 히스토리를 작성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고 공백 기술을 도출해서 IP 전략을 방향 R&D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허나 어떤 분야를 줄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주겠다니, 그러면 그 특허들,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뿐만 아니라 LG, 정말 많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특허들을 국내외에 있는 특허들을 다 분석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고 향후 몇 년 뒤의 기술이 예측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야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발명사업화 부분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특허에서 그치지 않고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후원 기업이 부여한 기술을 공개를 할 거예요. 후원 기업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분석해서 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시장 진입, 경쟁자 분석 같은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상 받은 분야가 이 분야인 거죠? 제가 전략이 아니라 사업법.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특허 전략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애초에 저는 목표가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대회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팀원들이 직접 이제 해당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직접 선발을 해서 했습니다. 우와. 최지훈 학생이라고 전자공학과의 친구 저랑 같이 나가서 상을 받았고요. 회장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문제 또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명사업화는 단순히 특허 분석을 해서 R&D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후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마케팅 전략, 기획,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는 분야입니다.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기술에 대한 세부 분석, 이게 여러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특허로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꼭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기획팀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대회는 팀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팀으로 참여하길 권장드립니다. 특허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전략은 철저히 기술을 분석해서 그 기술의 방향을 예측해서 R&D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같은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되 좀 도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데 좀 능숙한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발명사업화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서 발명사업화 부분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간의 팀 구성을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명사업화는
R&D, 스코어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시각화시켜서 디자인도 직접 해야 되고요. 마케팅 전략도 세워야 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고, 지난해까지는 전 시제품도 시작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대생들로만 팀을 이뤄서 이게 발명 사업화를 진행하기에는 정말 많은 무리가 있고, 디자인, 공학, 이공, 다양, 어부, 상경계 다양한 분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가실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최대 팀원은 최대 3명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꼭 한 분 계셔야 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명 사업화를 나간다면, 전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팀장은 꼭 팀장이 이런 사람이 필요 없는데, 창업에 관심이나 혹은 창업 동아리나 공모전 경험이 있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출해서 마케팅 전략 같은 사업화 전략 수립이 가능한 사람이 좀 팀장을 맡는 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문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공대생이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자를 첫 장에서 심사위원들을 압도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가진 똥손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저도 똥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충남대학교 예술대학이나 미술대학에 있는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런 학생들을 구하고 있다 공고를 올리고 제 시제품을 디자인하고 PPT를 손봐줄 수 있는 팀원을 직접 뽑아서 대회에 나갔었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업 동아리 관심이 있으시거나 창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발명 사업화 부분도 좀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예대랑 미대생은 왜 참여를 관심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팀원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대 미대생이라고 특허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셋다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팀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대생이 있으면 대회를 진행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몇 학번 이름이 뭐예요? 17학번 박성준입니다. 17학번 박성준. 박성준은 네. 몇 학년이죠? 지금 4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17학번 손들어봐. 없네. 1년 휴학을 해가지고 그래요? 국가까지 다음으로 돌아왔어요. 2000에서 창업을 하고요.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네, 했어요. 진짜 창업하는데. 사실 저는 창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발명 사업화 부분이 저에게 좀 더 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시상이에요. 사실 이 총 상금이 한 3억 원 정도가 좀 넘어요. 워낙 문제가 많고 문제단 팀 수상팀, 우수상, 장려상을 뽑고 그 안에서도 장관상급 그리고 최상위상 대통령상 총리상을 주기 때문에 총 시상 규모는 3억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연 대한민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는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 확실하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그 상금을 후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말이 우수상, 장려상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문제를 선택해서 장려상이나 우수상을 받았다면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지능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이거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주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했을 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이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마쳤고 R&D 전략 제시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도 그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이라는 스펙이죠. 경쟁률입니다. 이거는 다소 주관적인 추측이 들어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작년도 기준으로 특허 전략은 34문제, 발명 사업화는 7문제가 있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무조건 팀당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상위상 6팀, 상위상 총 부문별로 6팀씩 뽑게 되어 있고요. 경쟁률을 단순히 분석을 해보면 일단 2022년도에 참여팀 수는 2,080팀입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총 135개의 팀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 경쟁률을 따지게 되면 15.4 대 1이겠죠. 근데 이게 대회를 준비하다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이 대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대회는 답안을 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대단한 대회다. 워낙에 준비 기간도 길고 보고서 페이지 수도 1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답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잘한 거고 경쟁력이 있는 거다라고 할 만큼 좀 쉽지만은 않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안만 내면은 그 경쟁력이 쭉 내려갑니다. 제가 그냥 10대 1이라고 그냥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안을 내는 비율이 정말 반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특허 막 3,000건, 4,000건, 7,000건 분석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그만하자. 팀원들끼리 싸워서 불화가 터져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우리 그만하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답안만 제출하면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상을 받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대통령상이나 장관상 아니면 후원기관, 삼성전자 대표이사, SDI 대표이사,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상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수상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까 박기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위상만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상금이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잖아요, 직원이. N방 쳐도 일단 300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안 떼요, 심지어.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나누기 3하면 333만 원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후원 기업의 취업 혜택이 있어요. 여기 우리 옆에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 구체적인 취업 혜택으로는 이제 서류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 시 가산점 같은 혜택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취업은 안 하고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게 있어요. 한국공학관리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와이플이라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라는 모임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대회에서 상을 받고 취업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래도 엄청난 무기가 있는 거니까 그게 많이 어필이 된다. 작년에 여기에서 정원 학생도 여기 들어보면 자소서에 쓸 거리가 일단 많아지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와이플에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삼성, 현대, ASML 정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만큼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그만큼 능력이 이 대회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서류 면제 받으면 남들 이제 좀 공채 시즌 때 9월에 서류 접수하고 지사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할 때 그냥 지사 준비하면 됩니다. 네. 서류 통과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문제를 선택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강제로.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일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나 산업군이 어떤 흐름으로 기술이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R&D가 이제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 들어가서도 만약에 직무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한다거나 아니면 R&D 부서에서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허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허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도 굉장히 특히 R&D 부서에 가신다면 특히나 이제 이 역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구의 결과물이 대학에서는 논문과 특허를 거고요. 기업에서는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특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는 사실 일반적인 평균적인 학생들에게는 캡스톤 디자인이 가장 큰 프로젝트일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예외도 있겠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일정을 수립하고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그리고 팀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능력, 더 나아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능력까지 할 수 있게 좀 함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창업을 하기 전까지도 발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공대생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저고요. 여기 시상식이었는데 그냥 기업 임원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임원분들이랑 400명 정도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는데도 좀 두렵지 않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명사업화를 만약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공대생으로 R&D 부서에 들어갈 거다 뭐 그런 거면은 그냥 특허 전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근데 좀 사업화에 관심이 있거나 나중에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발명사업화를 완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창업의 전주기를 일단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도출부터 기술 분석, 그리고 마케팅 전략, 시장 진입 전략 같은 모든 전 주기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특허 전략 수립은 답안을 한글 파일 또는 워드 파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발명사업화 부문은 PPT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 전략 부문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보고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또 요약을 해서 PPT 한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로 또다시 디자인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발명사업화는 애초에 PPT로 답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도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발명사업화는 특허 분석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특허 분석이 조금 미흡해도 다른 부분으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스텝 1, 2는 크게 의미가 있는 심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하고 1차 통과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발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상을 가리기 위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부 장관상을 가리기 위한 최종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격이 있는 상이다 보니까 그냥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만 상을 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대국민 심사 참여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국민들이 직접 그 답안해보고 심사에 참여하는 과정도 진행이 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대회 공고가 4월 17일에 났고 참가 신청이 6월 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안제 제일 중요한 일정이 또 참가 신청 일정이고요. 그리고 답안 제출 일정이에요. 6월 7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한 뒤에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거나 지금부터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종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강을 저희가 6월 20일쯤에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8월 7일 때까지는 이것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긴 프로젝트고 쉽지만은 않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만 종강하기 전까지도 크게 할 일은 없다. 단지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문제를 선택하고 신청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종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으면서 저를 비롯한 다른 수상자들이나 멘토링 받으면서 답안을 써 내려가시면 되는 거고 9월 8월 7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쉬다가 1차 결과 나오면 발표 준비하고 또 올라가서 2차, 3차 대국민 심사하고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단에서 감사하게도 작년에도 그렇고 교육을 운영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특허가 사실 생소하잖아요. 저희 학부생들한테 잘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특허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좀 실무적인 내용들 알려주시고 또 이 교육 또한 방학 동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강 이후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실 우리 학교가 이 대회에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좀 족보 같은 게 없었어요. 전년도에 어떤 답안들이 나왔고 지금까지 어떤 답안들이 나왔는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좀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대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지난해에 저를 포함한 다른 수상자들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다른 대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정말 높은 선배들부터 이 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 어떤 답안으로 어떤 상을 받았는지 데이터가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족보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걸 가질 수 있다. 저희가 모아뒀기 때문에 만약에 이 CPU 준비반에 여기 참가를 하시면 그런 답안들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했던 답안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다가 검색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상단대 CPU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에다가 대회 준비하는데 필요한 좀 Q&A 형식으로 몇 가지 올려놓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 카메라 짚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설명은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팀원은 어떤 식으로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발명 사업화 분야고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좀 잘 열심히 하는 친구, 전자공학과 최지원 학생 처음에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디자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대 미대에다가 제가 공고문을 만들어서 이 대회 나갈 거고 이 문제로 대회 나갈 거고 우리 목표는 대통령상이다라고 거기에다가 올려서 이제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예대 미대 각 학과 단톡방에 뿌려가지고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아서 따로 만나가지고 2~3명 정도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뭐 특허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같은 전공을 가진 학생들끼리 하되 일단 방학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필요합니다. 본가를 내려가야 된다거나 알바를 해야 된다거나 다른 공무원 서포터즈 한다고 시간을 뺄 수 있는 학생들이면 믿고 보내셔야 됩니다. 일단 그 2달 동안 온전히 여기에만 맞습니다. 중간에 제가 거기 응용 화학과나 전기공학 학생이나 기계공학 학생들이 팀 바뀌어 있는 거 뭐냐면 그 학생들 오라이탄만 또 본가에 내려간다 이 학생 때문에 팀이 바뀌어 있고요. 주로 상을 받았던 친구들은 학교에 이후 복수를 얼마나 해주겠다.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의 추천을 다 받았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이 잘못됐을 것 때문에 이 두 팀이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현재 제가 작년에 2022년에 9월 문제를 제가 냈는데요. 9월에 이제 취업하기 위한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 보고 제가 9월 문제를 좀 여기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9월 문제 그거 상을 다 받았었거든요. 이 뭐냐면 답을 알고 있는 제가 쉽게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이유가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중간에 그것을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파토가 나는 바람에 그 팀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과 30명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취업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출전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시간이고요. 왜냐면 전부 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 첫 번째는 무조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좋게 포장하자면 열정? 네. 너무 좀 두루뭉실하긴 한데요.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상임은 확실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3학년 학생들이 오히려 4학년보다 여유가 되는데 3학년들이 참가해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2학년들도 많이 참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기술, 전공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해서 특허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대학원생들도 참여해요. 그래서 그 나이나 학년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이화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추천시켜서 제가 상 받게 나면 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교수님께 주도를 주시면 전문가들 주도를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단에서 네.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만들어 이미 있어요. 아니 오늘 만들어. 되게 유용한 거 네, 같아요. 애들 자부심도 키우고. 네 맞습니다. 그 카페식 하나 만들려고 오늘 카페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가 친구가 없다 라고 뭐 같이 나갈 친구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친구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서, 여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구글 폼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해주시면, 작성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문제나 또 산업 분야 선택, 기업이나 선택을 해주시면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팀 매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승준이가 지금 작년에 백킹스컴 봤어요. 여기 수업 시간 여기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상 받았던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한양대학교 그 학생한테 돈 주고 와서 수상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백킹스컴 받고 전기과에 전문학기 수상하고 위해서 이제 인프라가 구축돼가지고 이렇게 수업시간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 또한 되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되게 열심히 듣는 친구예요. 이 학생들 사진 좀 다 걸어놓고 이 사이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말명수업 최종 이제 작성할 때 시제품도 이제 직접 만들어야 아니 사실 이게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 대회에서 최초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발표장에. 뭐였는지. 저는 이제 엠베드라는 응급으로 자동차 서비스인데, 사진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소형 모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응급으로 취약계층 해결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디자인하고 아이디어에서 보지 않고 이제 시제품까지 제작을 해서 가져갔어요.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아두이노랑 이것저것 써가지고 만들어서 가져갔고,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 특허 관련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고 진짜 대박이다, 잘 만들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CPO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시제품 제작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때문이고요. 작년에 우리 대학만 저희는 수학받기 위해서 학종 예산을 쭉쭉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 이 제작품을 만드는 거를 웹에 쓰기는 이게 쓰기 만든 업체를 특별히 주면서 만들었어요. 가지고 또 수업까지 올라갔었어요. 2차 때, 3차 때까지. 근데 4차 때부터 이 다른 대학이 왜 그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4차, 5차 때는 시험 못 가져오기 위해서 저마다 발표로서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박승준 학생이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수많은 트레이닝을 했었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누가 질문했을 때 이 수용해서 그걸 대꾸하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이 수학과는 좀 알려줍니다. 그런 만큼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귀에 확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영향을 많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게 장점입니다. 되게 좋네요. 네. 대화하는 기술. 네, 그렇죠.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때 뽕에 취해가지고 장난이고요. 이 이후로는 학교 졸업을 해야 돼서 지금 전공 수업 듣고 있습니다. 저기 1,500만 원 받고 뭐 하셨어요? 여행 좀 사고 싶은 거 사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태국도 갔다 오고. 네, 되게 이게 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5월부터 시작해서 한 8, 9월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고요.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잠반다고 열심히 한 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 실무이라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대기업으로 바꿨다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실 저도 창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창업이 제 진로에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에요. 플랜 B, C까지 있고, 제 두 번째 플랜이 대기업에 취업한 뒤에 다시 창업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거나 이렇게 쌓아두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면접장에 가가지고 얘기할 만한 게 있으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또 질문 있을까요? 만약에 기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 이제 그 기업 과제를 딱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거를 과제를 수행했다 이러면 그 취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 해당되는 기업에 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 영양 과정에 있어서 수산식당 그 자체로만 이게 있는 거지. 제가 그 전기공학과에 지금 대기업 가서 2차 면접 본 친구는 현대모비스 전장 기업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그 해당 기업에 해당 곳에 이제 취업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기업분에 취업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봤던 적이 요거 있어요. 받으십니까? 네네. 여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대전에 엔솔 연구소에서 70개 팀에서 40명을 뽑아요. 특허팀에서. 그 특허팀은 공부 안 하는 특채예요. 특채는 어떻게 뽑죠? 해당 교수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추천해 주세요. 저보고 두 사람 추천해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학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알기를 아는. 아니 너무 스트릭트 하시다. 저는 왜냐면 그 기업들 상대로 이걸 쭈구리나 선생님은 연락을 받는데 없다라고. 우리 북수미 부전공도 지금 3학년 4학년인데 우리 북수미 부전공에 공대위들이 없어요. 지금 뭐 철학과 있는데 재수하는 거 없습니다. 내년에 요청하시고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하시고 상 받으시기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추천해 주세요. 교수님한테 호소하면 교수님이 에너지 관련해서 전적가가 엄청나게 파악하니까 내년에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LG 화학 연구소가 대전에 있고 엔솔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군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추천해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첫 번째 우리 학과에서 나간 팀은 3명이 다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3명은 워낙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니까 상을 받은 게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 묻지만 기초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 3년 중에 있다가 나간 학생들은 성적을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성적이 꽤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디스플레이 문제를 학교 전략을 쓰기로 했거든요. 셋 다 관련 업체에 한 명은 장비회사입니다. 3명 다 취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했다면 취업에 이제 그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얘기할 때. 네, 맞습니다. 나중에 리스크 근무하려고 그러면 저는 LS 전선이라고 하는데 LS 77번 팀의 이상인데 교수님 저기 R&D로 들어왔는데요. 특허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캡슐 게임 총합수기에도 상황을 의미를 있거든요. 그런 종기대에 나가는 의미가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강훈 교수님이 저는 이 차이는 몰랐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도 나가고 있다라고 정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러면 일찍 제가 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끄자마자 바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상하는 친구 저하고 이제 와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 이번에 저희들은 직접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강훈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상황을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제가 받쳐드릴게요. 그 평가 기준에 그 발명 사업화 같은 경우는 사업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좀 시장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 세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팀원분들이 전공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는 그 팀장님 본인 기량으로 그걸 하셨나요? 네, 저는 공대생이지만 창업 쪽에서 1년 이상 잡았고 정부지원 사업도 기부를 사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커가지고 제가 직접 했고요. 근데 그 얘기 제가 추가적으로 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사업 엑스에 가가지고 중기부 사업하고 한국 관련진의 IPT 인들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제출해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창업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나 아주 분야에서 분석하는데요. 친구는 이미 창업 동아리나 창업 활동을 통해서 몸에 인지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만약 관련 사업화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잘 몰라. 그러면 지금 제가 교육대학의 경신 교수님하고 이태린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난주에 100명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묶어서 편성을 할 생각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발명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 사업화 전략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창업 동아리나 찔러 창업 동아리에다가 내가 이런 대회를 나갈 거고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공고문을 띄워서 사람을 모집해보면 분명히